정권 김종인, 배우엔 중위 이준석. 와, 김종인이란 사람은요, 정말 저는 우리 이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잘한 80대 할배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고 여의도가 다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야말로 뇌물사건, 동아은행 뇌물사건에서 홍준표한테 그렇게 털렸죠. 그리고 법정에서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자기가 뭐 여의도 짜르에다가 뭐 선거에 엄청난 뭐 상황이나 된 것처럼, 정권을 달라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허수아비 노릇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이렇게 폼푸질 하면서 광 팔고 개평 뜯으려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중위 이준석입니다. 너무 여러분 웃겨요. 자, 그런데 이 이준석이 우리가 당원 소환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원 가입 쫙 하셔야 됩니다. 여옥대첩 구독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당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그 다음에 정 못하면요 우리 딱 그 여의도 당사에 가갖고 이준석이 물러가라고 데모도 하고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고 오늘도 그 배승희 변호사하고 그 얘기 했어요. 우리 이 여옥대첩에서 가자고 하면은 나오실 분 꽤 있다.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따따부타에서도 한번 해갖고 우리가 그냥 와갖고 그 당사를 에어쓰고 그냥 소리 뻑뻑 질러대자. 그래서 제 간이 콩알만하게 하자. 제 뭐 자기가 쫄리면은 엄마 뭐 치맛자락 붙드는 애 아니냐. 전형적인 중2병 환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차경님 말씀대로 책임당원 필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겁을 주니까 벌써 얘가 싹 또 돌아서 가지고 한편으로요. 이재명 후보 우리가 건드려서 뭐 폐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뭐 윤석열 후보 너희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2배 3배로 갚아주겠다 이러면서 간만에 이재명을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도대체 우리한테 겁먹어서 그럴까? 노노노노노. 이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 뒤통수 치기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길도영 대표라고 출판사 하고 계시고 참 멋지고 푸근하고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올린 글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캡처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길도영 대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건 놈의 교활한 꼼수일 뿐이다. 이미 윤석열 후보의 가족 문제는 검찰이 용을 써도 별 문제가 없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거의 면책되는 상황이다. 이준석은 그 상황이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것. 고로 이재명 가족 문제를 거론하는 척하면서 윤석열의 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에 가두고 대중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속셈이다. 맞아요, 여러분. 놈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좌불안석, 치명적 자뻑을 해서라도 윤석열 대세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가장 유력한 자뻑은 국힘당 내부 분열과 혼란, 김종인을 내세워 벌써 시작했다. 와, 맞는 말씀이죠. 아직 대선이 4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농공행상과 자리 배분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실망과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국힘당을 떠나게 하는 것만이 이 위기가 이 상황에서 또 있겠는가? 바로 당원을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준석을 지워야 국민의힘 당이 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네, 길도영 대표의 페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페북을 읽고 나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준석이가 무슨 폐륜 발언하면서 윤석열 후보 뭐 가족 자기가 위에서 2배 3배로 뭐 하겠다. 본부장 2배 3배로 갚아주겠다. 제가 왜 저러지? 우리가 당원 소환한다니까 쫄아서 그런가? 뭐 쫄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럴 애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준석이가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쳤습니까? 아까 배승희 변호사한테도 뒤통수 때렸죠. 거기다가 김재원도 뒤통수 때렸다고 배승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김재원이가 40명이 탈당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준석, 거기다가 한기호, 김재호, 그 다음에 김재원,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최고위원이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재원이가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딱 방송 나가자마자 이준석이가 아니라고, 40명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이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4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40명 맞는데 나온 거. 근데 그 밑에 사무국장이 말하자면은 이준석한테 다이다이로 그냥 직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극상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사무국장이 사무총장을 제끼고 이준석한테 직보를 합니까? 그러면서 뭐 1800명이 맞다.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다시 해봐라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1800명이 맞다 이러면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나갔다면서 자기가 페북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이 등신 만들고, 그 다음에 한기호 또 등신 만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 남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이준석이가 뭐 본부장 보호하겠다, 본인 뭐 부인 뭐 장모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 편을 든 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길도영 대표가 말한 그대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 장모 부인 계속 이거를 펌프질 해갖고 내가 뭐 이 가족 본부장을 지켜준다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고 사람들 눈에 막 이렇게 띄게 하고 이러는 정말 뒤통수 치기, 딱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자뻑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숟가락을 놓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정말 이준님 말씀대로 사무총장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정옥님께서 준석이 탄핵만이 국힘당이 살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길이다. 길도영 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준석 정말 몰아내야 된다. 저는요, 정말 유튜버를 제가 하면서 제가 정치판에 있고 이러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니 왜 그렇게 이준석하고 척을 지고 정말 전역이 왜 정치 생명이 그렇게 짧았는지를 알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 상관없어요. 저는 오로지 대선 승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애 이거는 몰아내야지 대선 승리할 수 있고, 계속해서 뭐 비단 주머니 닿으면은 뭐 삼배 주머니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뒤통수를 치고 등에다 칼을 꽂을 애가 이준석이에요. 근데 이 이준석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파리떼, 하이에나, 뭐 도놈은 이 도를 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하이에나다. 그리고 또 김종인이가 파리떼들한테 윤석열이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 이거는 노추와 노망이고, 이 이준석은 조기 치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바로 당에서 이 200억 내지는 뭐 300억에 가까운 선거 자금을 자기가 다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준석은 이 김종인을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막 사바사바 하겠다. 그러니까 김종인한테 또 뒤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살짜리하고 82살하고 정말 하는 짓이 추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종인이 안 와도 이긴다고 했던 황교안 결과 어땠나? 아니, 황교안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같습니까? 거기다가 황교안은 자기가 워낙에 공천을 죽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종인이 와도 졌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그러면서 또 김종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정권 달랬냐? 기자들한테 김종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가지 이제 똑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김종인이 말하는 건 다 반대로 알아들으면 된다. 또 김종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쩍슬쩍 그대들 마음대로 하셔 이러면서 딱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은 아주 그냥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의도 짤을 하는 게 황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위에서 자기가 황제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김종인이도 감 열심히 봤잖아요. 뭐 윤석열이 뭐 되겠지 이런 한마디 하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다가 숟가락 올릴 생각을 했죠. 근데 김종인은요,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를 취조해가지고
김수석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2년 1개월로 내가 봐줄 테니까 여기서 합의합시다. 그러니까 네 검사님 했던 게 홍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이 김종인하고는 정말 외나무 다브리에서 원수가 만난 거죠. 그리고 막 그 법정에서 찔찔찔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개전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개준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잘못했다고 형량 줄여달라고 이렇게 했던 게 김종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떼기 당의 기억에서도 아직도 생생한데 김종인 같은 사람을 불러와갖고 정권 거기다가 임태희 금태섭 자기가 또 추천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태희 금태섭 추천한 것 같아요. 금태섭하고 김종인하고 무지 친해가지고 뭐 금태섭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태희는요 김종인이가 말하자면은 이 경제수석하고 이때도 뭐 자기가 엄청나게 이 경제 말하자면은 인사권 몇 개를 가졌었다는 거예요. 임태희가 재경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임태희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임태희는 어떤 사람이냐? 손금이 없어요. 그리고 임태희하고 저하고 대변인을 공동 대변인을 한 적이 있는데 임태희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보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논평만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자기가 나와서 하고 회의도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가짜 나왔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는 제 선이고 저는 비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 대변이지 말하자면은 당신이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임태희하고 그러다가 임태희가 하도 이제 뭐 글을 쓸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좀 이따가 날라갔죠. 그래서 임태희라는 사람이 아주 구질구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비벼요. 그러니까 김종인한테 이제 비볐던 과거가 있는 거죠. 자, 김종인 내가 언제 정권. 그렇지만 허수아비는 못해. 허수아비 못한다고 하는 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끝내주는 인간인 거죠. 그리고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기자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 대학 교수 중에서도 이 김종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다시는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종인은 늘 하얏트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도 하얏트에서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주 그냥 그 돈도 많잖아요. 그리고 김종인이가 재산 신고했을 때 자기 그 재산 중에 금괴가 70개인가 이 금괴 여러분 골드바가 70개인가 뭐 100개 90개 이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또 비례대표로 신고를 한 거예요. 골드바가 90개면 그 돈으로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 골드바 한 개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돈 1,000만 원 되죠? 네? 그러면 그게 얼마 거예요? 몇 억이네요. 5억, 7억, 8억, 허거. 근데 도대체 그런 돈을 어디서 그렇게 냈을까요? 이 사람 교수하고요. 응? 그 다음에 비례대표 5번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돈이 엄청 많고 그 부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대에 있을 때도 그 김종인 와이프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좌우도 없어요. 좌우당간 권력만 잡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하루 종일 말하자면 스케줄을 잡지 않고 선대위 인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정말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윙윙 말씀대로 이준석이가 어지간해야 같이 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정말 제가 이준석이한테 뒤통수 맞고도 젊은 친구 순수하겠지. 그래도 나는 나이보다는 근데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이 김종인을 앞세우고 나서 자기는 돈 갖고 장난질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그냥 공동총괄위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이 김종인 그 다음에 김병준 이렇게 공동총괄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김종인이가 삐져가지고 나는 못한다 뭐 이러죠. 아니면 또 끝까지 뭐 이 구질구질 하더라도 권력은 주워 먹어야 되는 거다. 또 이게 이제 김종인의
그 삶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적으로 이 후보에게 모든 권력이 가요. 공동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병준 그 실장은요. 이렇게 볼 때는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이죠. 노무현 때 이제 정책실장하고 이런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시에 자기는 아무리 험한 데라도 나가겠다. 이래서 세종시가 완전히 공무원에다가 뭐 거기는 정말 험지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더구나 이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일 때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 돈 쓰고 당에서 하나도 지원도 안 해줬대요. 그 고생을 하면서 몸을 던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후보가 지 말 좋아하는 사람, 지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해도 네? 이러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김병민이니 이게 또 김종인이 그 비대위로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이라 윤석열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공정님께서 윤 후보가 이준석을 안고 가면 어떡하죠? 저는 그러면 지지 철회할 것 같아요. 우리 공정님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걱정하실 거 없냐? 윤석열이라는 사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하고 이 신문지 뭉친 비단 주머니 받는 척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수백 개는 받은 것 같네요. 이러지만은 이제 여러분 대통령 선거 딱 끝나잖아요.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발톱의 때도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그냥 자멸각, 자뻑각 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준석을 대신 이제 알아서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직접 뭐 처리하겠습니까? 그 밑에 이제 지금까지 조용하더라도 온갖 국회의원들이 막 팔 벗고 나서가서 이준석을 탄핵해라 뭐 어쩌라 이러면서 난리 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벌써 이준석 뭐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벌써 막 전화 걸고 기자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귀국했어요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서 기자들이 또 많이 웃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그런 거고 아마 징글징글하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겁하고 눈치 잘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권 김종인, 배우의 중위 이준석, 이게 뭡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은 팔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믿고 윤석열 후보를 믿고 끝까지 지지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꿋꿋하게 가자고요. 우리가 꿋꿋하게 가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윤석열 뒤통수 치기가 본부장, 우리가 후보 가족을 보호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이준석의 또 뒤통수 치기인 거죠.